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들으니까 좋아요? 안 오고? 저는 싫은데요. 여러분 얼굴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교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교시에는 그 5대 기질 중에서 자아, 초자의 영역으로 이번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자아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아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본능의 만족을 제어하려는 심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정신적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자아가 건강하면 불안이라든지 우울 또 어떤 것도 현실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본능에서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통제하고 지나치게 초자를 적절히 통제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 역할. 정신 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본능 초자와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죠. 그래서 현실 원리에 따라 이 본능의 원초적 욕망과 초자의 양심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역할은 감정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감정이 순수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래요? 여러분 감정이 순수한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데 한번 그 빈 종이에다가 낙서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어떻게 낙서가 됐나요? 막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신 분은 지금 감정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고 뭔가 막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도 단순하고 어, 이렇게 삐쭉삐쭉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자신의 감정도 순수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도형을 고를 때도 뭐 돌출됐다든지 삐쭉한다든지 뭐 이런 거 고르게 되면은 지금 감정이 복잡한 거죠. 빗금이 막 쳐있게 그런 거 고른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정서를 안정시키고 본능 욕구를 해결해주고 초자와 협조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성격의 지평자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자아 역할이. 근데 이 자아가 성숙되는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거의 80%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도 가정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의 그 거의 비슷한 퍼센트가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특성을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꾸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갖고 자녀하고 많이 놀아주니까 뭐 이 영향도 이제 서로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는 유아기 때 3세에서 4세까지는 3세, 4세까지 주로 어머니와 같이 있죠. 이때는 어머니 자아 성숙이 80% 영향을 준다고 하고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융통성이 풍부한 어머니 자아를 성숙시켜서 협동성과 자주성을 높여준다. 본인이 한번 융통성이 풍부한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는 유연성이 있는가, 융통성이 풍부한가. 그러면 아이가 아이의 자아를 성숙시켜서 협동성과 자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또 신경질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어머니인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크면 아이의 자아 성숙을 굉장히 정체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협동성과 자주성을 떨어뜨리죠. 왜그 민녀상가 옛날에 그 TV에서 나와 있는 그 브라이너 뭐 물어 뭐 이런 개 가지고 온 민녀상가 무슨 여사 있었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근데 소주를 반쯤 먹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마트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소주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게 점원은 당연히 못 바꿔주죠. 따와서 마셨는데 왜 바꿔달라고 하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 이거는 써도 너무 써,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점원이, 어, 아니 술은 원래 쓴 거예요, 소주는. 그러니까 또 민여사가, 이건 취해도 너무 취해. 그러니까, 아니 술은 원래 취하려고 먹는 거지, 안 취하면 왜 술입니까? 그런 이유로는 못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바꿔줘. 못 바꿔. 바꿔줘. 못 바꿔. 진짜 못 바꿔? 뭐 이렇게 해서 브라이너 물어!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간 민여사.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 어쨌든 그런 신경질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이와 같이 그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 관계에 따라서 자아 성숙이 양호, 미수, 결핍으로 발달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어머니의 폭넓은 융통성은 자녀의 자아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아의 2차 성숙은 그 상당히 다양하고 그 섬세한 교육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이의 자아를 성숙시키죠. 그래서 주입시키거나 뭐 암기식은 자아 성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성숙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 적응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한 부모의 역할이 서로 바뀔 때 아이의 자아 성숙을 방해한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아빠는 이러한 그 목표 지향적인 초자의 역할을 하고, 또 어머니는 자아 역할로서 그 역할 지향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요즘은 뭐 혼자 사는 그 부모도 많고, 편부의 아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조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떤 그 역할을 편부모가 하더라도 이런 용어는 약간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어떤 진로 인성 쪽 이론으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서로 바뀔 때는 아이의 자아 성숙을 방해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성숙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핵심적인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할 지향적 역할로. 또 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 역할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 역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창의성 교육이 자아를 성숙시킨다. 우리는 과거에 다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좀 퇴행시킨 그런 교육을 했지만은, 요즘은 전부 다 창의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수험생 아이를 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들 문 앞에 지켜 공부시키는 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머니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 숨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감시하는 거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그냥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고생한다, 열심히 한다, 경과 생각하면서 살아, 이런 식으로 뭐 먹을 거라도 주고. 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의 자아가 성숙되는 것이죠. 또 부하와 상사 관계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융통성 없이 일만 시키는 상관, 상당히 숨막히죠. 자아의 상실은 바로 융통성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본능 욕구, 초자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은 필수적인데, 조절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융통성은 그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 속에서 융통성을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융통성이 있으면 아이는 사고를 치고도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극단적이면 돌아오기 힘들고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는 것이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융통적이지 못하면 관계가 나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싫다. 이 세상이 싫다. 에라 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번 물어보실래요? 너는 자녀에게 엄마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그렇게 싫으냐? 근데 만약에 엄마가 뭐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뭐 이렇다면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자녀가 그 엄마 또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애착 관계라고도 하는데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은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착과 애착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협동입니다. 자, 협동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모두와 더불어 마찰 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이 협동성이다라고 보고요. 자, 모두가 공존하지 못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쌍방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는 주변 아이들이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리는데 어떻게 그 아이하고 놀아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쌍방 모두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협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과 장애 요인으로 보면 그 어머니 태도가 그 온유하고 융통성이 있는 경우 사고의 폭이 높아지고 객관적이 되죠. 객관적인 상태를 수용하는 능력이 우수하게 되고 협동심이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적 욕구를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또 어머니의 히스테리가 그 어머니 태도가 히스테리컬하고 극단적일 경우 그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객관적인 상태를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협동심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적 욕구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주성인데요. 그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주성은. 그래서 협동성과 자주성은 어떤 현실 적응 능력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성에 속하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는데 관련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근면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살아가는 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 자아가 어떤 본능과 초자아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인성을 지녔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비유한다고 하면은 본능은 엔진이 되겠고 자아는 핸들, 초자아는 브레이크죠. 엔진이 발동되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주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자, 폭넓게 공존하지 못하게 되면 소외감과 열등감이 나타나죠. 폐쇄적인 사고를 나타내며 머리가 아프다는 증세도 나타납니다. 어떤 정신적 고통이 수반이 되죠. 또 행동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남이 하는 것을 따라만 하는 경우 수동적이 돼버리죠. 하고 싶은 일을 선뜻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게 되죠. 수동적인 행동 반응, 또 매사에 자신감이나 의욕이 없어 보이는 상태. 여러분의 어떤 자주성은 어떤가요? 늘 외롭고 고통스럽나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능동적이 못하고 남 따라 수동적인 행동만 보일 때 본인 스스로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떨어지면. 자, 협동성과 자주성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상담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협동성은 일단은 자주성에 협동성은 자아에 관련된 거죠. 어머니 영향이 좀 많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그리고 또 봉사 희생심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그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해서 그 이렇게 희생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고의 폭이 좁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집단 내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유도해주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배려하고 공동 목표를 추진하고자 할 때 상호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 그리고 이제 협동의 장면을 만들어주며 협력의 정신을 배양시키도 지도하자라는 거죠.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다소 비활동적이고 비사교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키워주면 좋겠다. 자, 자주성은 본인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너무 지나친 보호의식을 한다든지 심한 간섭으로 받아들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이 좀 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의견을 물어봐요. 너 이런 건 어떠냐?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얘기하면 무시해버려요. 그것도 야 의사라고 얘기를 하냐?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대로 안 합니다. 그럼 뭐로 물어봐요, 그렇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는 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의 성급한 기대나 과잉 보호에서 탈피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어떤 지시적인 행동보다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정도에서 그치도록 지도를 하자. 자, 우리가 이제 협동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모두와 더불어 마찰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익 개념을 떠난 적응력, 희생 정신을 의미하고 단체 생활에서 친화력과 봉사 정신, 또 이해심과 객관적 사고의 흐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협동성이다. 이 협동성에 관련된 건설한 인성은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희생심, 협조성, 공동체에서 의미하고 불건전한 인성의 협동성은 이기적, 대인관계 결여, 비협조적, 자기중심적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핍 요인을 보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고 어머니의 포용력 애정이 결핍되고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갖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 존중과 배려심이 부족하고 수동적 집단 행동을 하고 소유 욕구가 심화되고 양보하지 않는 성격,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이게 심해지면은 우울해지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선 방향은 집단 생활의 경험을 높이고 공동체 생활의 참여도 높이고 여러분 이렇게 학교 공동체에 어떤 하면은 잘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역시 이제 협동성과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격리되거나 외로운 생활이 되지 않게 하고 솔선수범한 자체를 갖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자기 희생의 가치관을 갖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높인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니까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네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근데 한번 그냥 참여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왠지. 그쵸? 그래서 그냥 참여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식의 변화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주성은 이런 독자적인 해결 능력, 자신감과 자발적인 행동력, 능동적인 사고, 건전한 인성, 자신감과 능동성, 또 적극성과 자립심, 자주성, 자율성, 도전 의지 이런 것이 건전한 인성이고 불건전한 인성은 의존적이거나 강박감을 갖거나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럴 때 결핍 요인은 이제 과잉보, 과대관심, 결점에 대한 지나친 의식, 타인에 의존하는 태도,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뭐 수동적인 태도와 사고, 건강 염려 감각증, 어려운 과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자기 변론적인 성향, 또 실착 행위에 대한 수용하지 못하는 거, 처벌 의주 생활지도 이런 것이 결핍 원인이 돼서 이런 강박관념 수동성이 된다. 개선 방향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자발적 수행 태도를 보이게 하고 높이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능동적인 사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 이러면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초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나 부모의 도덕적 기준을 표상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죠. 정신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본능 및 자아와 더불어서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상을 대표하며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상위 자아, 슈퍼에고, 이상화 등이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1차 성숙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1차 발달은 아버지 영향을 좀 크다고 합니다. 3세에서 5세경, 그래서 5, 6세경이 형성이 되는데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겪는다고 하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 남아가 그 어머니에게 갖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죠.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아빠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고, 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아는 태어나면서 남근 선망을 갖게 되고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 엄마하고의 그 어떤 타협을 통해서 아빠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면서 이제 엄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이론에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달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리고 3차 발달 고 1학년, 3학년 때까지 발달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아버지가 초자를 잘 성숙시키며 초자가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지도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이런 초자를 잘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수감자의 80% 이상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술, 폭력, 게으름을 싫어하지만 결국 아이도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자, 2차 성숙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주위 환경. 그래서 환경이 초자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중요하고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전이 되니까 환경 정리정돈도 깨끗이 좀 해주고 의인전도 많이 일으켜주고 어렸을 때 환경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초자 부족 시 반사회적 성향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활태도, 불결한 환경이 초자의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준법성은 객관적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고 수용하는 폭이 넓고 자기 방어 기자가 강하고 절도 있는 사고와 규범 있는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게 준법성이죠. 그 준법성 결핍 현상 발생 요인은 양심의 엄격성을 상실할 때 너무 독재적이고 자기 지배적인 초자는 바람직하지 않죠. 자아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초자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자기 잣대로 자녀 교육 시키지 말라. 몇 시까지 일찍 들어와라.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먹지 말라 등. 근데 우리 와이프는 맨날 밥 먹을 때 소리 내면서 먹지 말래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입 다물고 먹는다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좀 안 좋은 거네요. 어쨌든 이런 자기 잣대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말고 또 본능적인 욕구나 이성의 지나친 융통성으로 인해서 양심이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도 이런 그 준법성에 저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준법성 결핍 판단,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규칙이나 질서를 싫어하거나 또 윗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많다. 자, 이럴 때 이게 준법성의 생명인 엄격성, 이 엄격성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그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의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아버지에 의한 영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음주 만취, 생활의 무질서, 잦은 직업 변동에 따른 생활 규범,
불규칙 등은 아이의 초자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술, 폭력, 게으름, 강간, 폭언 등은 폭언 등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자,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감을 갖고 자신의 의도와 의지로 행동하고 표현하며 지휘 능력과 정신력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 상대방 왜곡 시 감정적,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은 그 초자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활 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않거나 벌칙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주관적 입장에서 사태를 판단하고 이런 강압적으로 억압하려는 경우보다는 좀 아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점이 필요하다. 애착과 애착관계, 자녀와 아빠의 관계를 잘 좋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도성의 결핍 요인은 어머니의 왜곡된 생활 지도에 기인한다. 아빠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서는 것이죠. 또 칭찬보다는 꾸중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엄격해서 잘못을 이해하려 들지 않을 때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 생활지도 교육지도가 못마땅한 판단해서 어머니가 직접 시키겠다고는 이런 시키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지도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지도하는데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어머니는 아버지 생활지도, 교육지도가 못마땅하다는 판단해서 어머니가 직접 시키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지도하는데 이거는 좀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을 때 어머니의 끈질긴 추궁보다는 아버지의 한마디 충고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자녀의 지도 방법은 이제 벌칙을 주는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좀 소심해집니다. 내성적 기질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벌칙보다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를 타이르도록 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도 막 그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가 타이르죠. 또 아버지와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신뢰감을 갖도록 해서 자신의 의도와 의지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 초자도 잘 성숙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도성은 조직을 이끌어가고 설득하는 능력이며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에 요구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인성은 지도력, 섭외력, 추진력, 친절성, 리더십, 설득력, 통솔력, 정의감 이런 거. 불건전한 인성은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주의 지나친 의식을 하고 내성적 지나친 긴장을 갖는. 결핍 요인은 자기 표현이 부족하고 단체 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소심하고 초내성적인 행동, 설득력이 부족할 때 피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개선 방향으로는 이런 단체 생활 리더십 경험을 갖고 실수나 잘못에 집착을 제거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표현하고 높이고 또 자기 의사 표현을 자꾸 다양하고 섬세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상대를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유머 감각을 향상시키고 이런 친화력을 좀 높여야 되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라면 사실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죠. 모임이나 집단에서 앞장서서 일하기 이렇게 개선을 좀 하고. 자, 준법성은 질서와 어떤 규범의 준수 정도, 윗사람에 대한 신뢰도 정도, 일관성 있는 생활 태도, 기본 예절 정도, 실제 행동 규범. 건전한 인성으로 보면은 이런 질서의식, 준법성, 규범성, 규율성, 규칙적이 되고 불규칙한 인성은 불신, 부정적, 저항의식, 파괴적 행위, 위법성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불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보고. 결핍 요인은 생활의 무질서, 가정에서의 무질서, 질서에 대한 피해의식, 아버지에 대한 불신, 불평불만의 많은 행동 반응,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주변이 불결하고 정리정돈이 결핍된 행동 반응,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고 경시하는 저항감,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 굉장히 파기적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다. 개선 방향으로는 좀 일관성 있는 생활태도, 뭐 밖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은 좀 일관성 있게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녀를 대하고 그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질서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객관적 양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위 환경의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윗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준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검사지 가지고 나중에 오프라인이나 또 기회가 있을 때 이론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성검사가 궁금하시죠? 저에게 그 카톡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제가 별도로 매일 문자 드리겠습니다.